고 이건희 삼성 회장은 불자가 아니지만 불교계가 추진하는 사업에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디지털 대장경 시대를 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조계사에서 조계종 법계위원회 주최로 종사와 명덕 법계 풍서식이 봉행됐습니다. 고려말 고승 나홍왕사의 기념관이 탄신지인 경북 영덕 창수면에 세워졌습니다. 왕사를 추모하는 탄신 700쪽이 달해제는 장육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스스로 떠난 이를 위한 위로법회가 불교 3단계 발언 주관으로 서울 팔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안타까운 선택으로 세상을 먼저 떠난 이들의 극락광생을 빌면서 남겨진 가족과 지인들도 위로하는 자리였습니다. 지난해 초연한 뮤지컬 삼국유사가 다음 달 서울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보각국사 일현 스님의 삼국유사를 소재로 우리 전통 문화와 불교 문화를 어울러 아름다운 춤과 노래로 표현해 공연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별세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독실한 원불교 신자로 잘 알려져 있지만 고려대장경 전산화 작업 등 불교계에 대한 지원에도 힘썼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지원을 시작으로 시민 모금과 정부 지원, 동국대 연구 성과가 더해지면서 이제 고려대장경은 온라인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인은 독실한 원불교 신자였지만 과거 불교계의 수건 사업이었던 고려대장경 전산화를 위한 본격적인 출발은 그에게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고려대장경 전산화를 최초로 시작한 루이스 랭카스터 교수는 재작년 방한 인터뷰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한 고마움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방한한 당시 87살의 노 교수는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기술자가 몇 명인지까지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Before, Mr. Lee at Samsung was the one who finally gave us the support to make that project work. And we had 35 typists and 6 technicians for a year. 랭카스터 교수가 시작한 고려대장경 200만자 전산화는 1993년 출범한 고려대장경 연구소로 인계돼 2000년 8만대장경 5280여만자 모두가 전산화되는 쾌거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성과 뒤에는 1996년 이건희 회장이 고려대장경 연구소에 5억 원을 기부하고 전폭적인 삼성전자의 기술 지원이 물꼬가 됐습니다. 이듬해인 1997년 중앙일보에서는 8만 대장경의 새 생명을 일한 주제로 모금을 벌여 2만 5천여 명의 후원자들로부터 17억 원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고려대장경 연구소의 성과물은 지난 2017년 종립대학 동국대로 기증돼 통합 디지털 대장경으로 거듭나는 전기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세계 대장경이 한자리에서 한눈에 이라고 모인 날도 그리 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진짜 꿈꿀 수 있는 진짜 좋은 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I'm finished. With the computer world, you're never finished. Never finished. You must continue to move it to new platforms, new ways of working. 고려대장경 전산화는 불자와 시민들의 후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완성됐지만 그 첫걸음은 이건희 회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의 비구 종사와 비구니 명덕 법계 특별전형에 통과한 스님들의 품서식이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법계위원회는 어제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종사 46명, 명덕 29명 스님들에 대한 법계 품서식을 진행했습니다. 종정예하 진제법원대종사는 법계위원장 무관 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출가할 때의 초심인 일평생 부처님을 공경 예배하고 찬탄하며 수행하는 구도의 삶을 살겠다는 서원을 다시 새겨서 지늘게 뛰어들듯 대중과 함께하며 광도 중생으로 회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총무부장 금곡 스님이 대신 말한 치사를 통해 종단은 여러분의 수행과 교화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계위원회는 이어 2급 승가고시 합격한 비구 71명, 비구니 49명 스님들에게 각각 대덕과 해덕의 법계를 품서했습니다. 조계종 100만 원력 결집위원회와 군종특별교구가 군불교 최대 불사로 꼽히는 계룡대 홍제사 건립의 원만 회양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100만 원력 결집위원장인 금곡 스님과 군종교구장 해자 스님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홍제사 건립에 관한 약정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두 단체가 맺은 협약에 따라 홍제사 건립불사는 군종교구가 주관하고 진행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홍제사 건립비 60억 원 가운데 종단은 30억 원을 지원하며 나머지 30억 원은 군종교구가 책임을 지고 모연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고려말 고승 나홍왕사가 태어난 경북 영덕 창수면에 나홍왕사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인근 장육사에선 왕사 탄신 700주년 달해제를 봉행하며 왕사의 발자취를 되짚었습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한국불교 3대 화상 중 한 분인 나홍 스님의 고향 경북 영덕군 창수면. 고려말 왕사였던 스님의 업적을 조명하고 불교 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 선양 사업이 10여 년 만에 회양했습니다. 영덕군은 어제 나홍 왕사 탄신 700주년 기념식과 기념관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나홍 왕사 기념사업회 초대 회장을 지낸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과 주지 종우 스님을 비롯해 무비 스님, 청우 스님, 혜성 스님 등 지역 출신의 스님들과 사부 대중이 함께했습니다. 탄신 700주년을 기념하여 건립된 나홍왕사 기념관은 나홍왕사의 업적과 삶, 그 사상의 정수들을 다시 새겨볼 수 있는 훌륭한 공간입니다. 나홍 왕사가 창건한 장육사 인근에 조성된 기념관은 2011년부터 시작된 경북도 3대 문화권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습니다. 마지막 사업인 기념관은 불국사 주지 종우 스님의 친필을 새긴 현판을 제막하며 준공을 알렸습니다. 기념관 1층은 나홍 스님의 생애와 업적, 사상 등을 녹여낸 전시 공간과 자연음식 체험관이, 2층은 무비 스님이 기증한 도서로 꾸며진 북카페와 전통 공예 체험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2011년부터 35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나홍왕사 선수행길, 테마가도, 백사문화체험지구, 인문 힐링센터, 여명 등 3대 문화권 사업으로 나홍왕사 성역가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하였고 오늘 나홍왕사 기념관 개관으로 대단원의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념식에 앞서 장육사는 나홍 왕사 탄신 700주년 달해제를 봉행하며 스님을 기렸습니다. 우리 스님들은 나홍 큰 스님을 다 존재를 알고 있었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불자들의 관심도 높고 하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또 장육사를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장육사는 나홍 왕사 기념 사업의 중심 사찰로 나홍 스님의 진영을 모시고 있으며 매년 탄신과 열반 달해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10여 년간의 나홍 왕사 선양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장육사와 영덕군은 새로운 불교 순례 성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 영덕에서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세상을 먼저 떠난 이들의 극락광생을 빌고 남겨진 가족, 지인들을 위로하는 법회가 열렸습니다. 불교 상담개발원과 서울시 자살예방센터가 함께 올해로 6회째 스스로 떠난 이를 위한 위로 법회를 봉행하고 있는데요. 서울 성북구 팔정사에서 열린 위로 법회 현장에 박세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서울 성북구 팔정사에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불교상담개발원과 서울시 자살예방센터가 함께 봉행한 스스로 떠난 이를 위한 위로법회.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위로법회는 부처님께 예를 갖추는 의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영가가 생전 지은 업을 씻는 대령 관육의식과 함께 참석자들은 부처님 전에 잔을 올리며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이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떠난 이들의 천도를 빌고 남겨진 이들을 위로하는 살풀이 공연이 마련됐습니다. 무용수가 표현하는 절망과 분노, 죄책감의 몸짓을 보며 남겨진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가족들은 다 함께 끈을 잡고 무용수가 이끄는 대로 경내에 동그랗게 모여 서로 눈을 마주하고 아픔을 나누며 위로했습니다. 불교 상담 개발원장 선업 스님은 현대인들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위로 법회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각종 다양한 이제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는 더 현대인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더 많은 다양한 준비를 앞으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 성북구 팔정사에서 봉행된 위로 법회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의 마음 치유를 돕고 우리 사회 생명 존중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자리가 됐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이련 스님의 역사서 삼국유사를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 삼국유사가 지난해 첫 공연을 가진 데 이어 다음 달에는 서울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 불교 문화를 아름다운 춤과 노래로 표현한 뮤지컬 삼국유사. 어떤 작품인지 전경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연을 앞둔 젊은 뮤지컬 배우들이 춤과 노래, 연기 연습에 한창입니다. 동작 하나하나, 대사 한 줄 한 줄까지 마치 실전처럼 연습에 몰두하는 배우들의 모습에서 뜨거운 열정이 엿보입니다. 고려시대 이련 스님이 펴낸 최고의 역사서 삼국유사를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 삼국유사가 지난해 경북 군위에서 첫 공연을 한 뒤 1년여 만에 다시 관객들을 만납니다. 뮤지컬 전문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웅장한 무대와 생생한 현장감을 갖춘 라이브 연주를 통해 정통 뮤지컬의 진수를 선사하겠다는 게 제작진의 각오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 민족의 시조 단군과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 신라 선화공주와 백제 무왕의 사랑 이야기 등을 뮤지컬로 구성해 남녀노소 모두가 쉽게 공감하고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련 스님께서 삼국유사를 집필하실 때 그때 고려의 땅을 유령하셨던 그런 시선이나 그리고 어떤 마음, 생각들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하는 그런 상상도 많이 해봤고 또 역사책이나 뭐 이련 스님에 대한 것 그리고 삼국유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역사서를 조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뮤지컬 삼국유사는 자칫 딱딱할 수 있는 역사책을 소재로 했지만 삼국유사 속의 아름다운 말과 상상력을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음악을 바탕으로 배우들의 역동적인 춤과 노래로 표현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저자인 이련 스님이 몽골의 잦은 침략으로 힘들어했던 고려 백성들에게 책을 통해 희망을 전했듯이 뮤지컬 삼국유사 제작진들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치유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삼국유사 하면 다들 고리타분을 할 수 있고 역사 다큐를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요. 불자든 불자 아니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와서 볼 수 있는 젊은 층도 와서 볼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뮤지컬 삼국유사는 11월 6일과 7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세천년관 대공연장에서 모두 4차례 공연됩니다. 창작 뮤지컬 삼국유사가 한국의 전통문화와 불교문화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를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 삼국유사의 두 주연 배우가 BBS 불교방송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번 작품의 특징과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뮤지컬 삼국유사에서 이련 스님 역을 맡은 배우 최인형 씨와 선화공주와 웅녀 역을 맡은 배우 랑현은 어제 BBS 불교방송 스튜디오를 직접 찾아 공연 준비 상황을 전하고 음악도 소개했습니다.
두 배우는 코로나19로 연습하는 과정에서도 힘든 점이 많았지만 우리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관객들에게 제대로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찰 음식은 한국 불교의 문화유산을 넘어 이제는 세계인들이 선호하는 한류 문화로 대접받고 있는데요. 사찰 음식의 명가, 진관사 공양음식 문화의 정신적 가치 등을 조명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한류 문화를 주도할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를 잡은 사찰 음식의 명가 진관사. 세계적인 셰프들도 소문을 듣고 찾아온다는 서울의 천년 고찰로 조계종이 선정한 사찰 음식 특화 사찰이기도 합니다. 이곳 진관사만의 사찰 음식 문화를 살펴보고 무형문화재적 가치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 맞은 사찰 음식 학술 세미나의 주제는 진관사 공양 음식 문화. 53년 전 출가 전부터 사찰 음식을 연구해온 주지 개호 스님이 직접 발표를 맡아 부처님 전에 공양하는 그릇인 마지와 스님들의 바루를 의례적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수육제 의례 음식에서 이 음식이 계속 발전돼 가지고 대중고향 음식, 그다음에 바로 고향 음식, 큰 제 수육제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양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베풀과 나눔의 공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관사는 조선시대엔 왕실 제사에 쓰는 두부를 만들어 공급하는 조포사였습니다. 또 특별한 날이면 두부 음식을 넉넉히 마련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고 두부 장아찌 등 다양한 음식으로도 발전시켜 왔습니다. 세미나에선 청정한 수행자의 음식으로만 여겼던 사찰 음식이 대중과 함께하는 나눔 음식으로 외연을 넓혀온 점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말 청정하고 지극한 사찰 음식과 단아한 서울 음식이 만나서 일반 대중을 향해서 이제 활짝 문을 열어서 이런 사찰 음식으로서의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이제 묵묵히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천년 동안 공양 음식 문화의 정신적 가치와 문화를 온전히 향유해온 진관사의 사찰 음식이 이제는 지속적으로 전승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할 때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사찰 음식을 생산하고 또 소비하고 그다음에 나누는 거에 들어올 수 있는 분명한 그 공동체가 있다. 그걸 전승하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점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 진관사가 사찰 음식 체험과 시식의 장을 열어 불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도 화합과 소통을 이룬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진관사 사찰 음식은 청정한 수행자의 음식에서 나아가 이제는 대중의 삶을 이롭게 하는 먹거리의 이상적 모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우리나라 첫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손기정 선수를 기리기 위한 손기정 체육공원이 약 2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재개장했습니다. 손기정 체육공원과 가깝지만 주차장 기능만 있었던 옛 서울역사 옥상 공간도 녹색공원으로 탈바꿈해 시민들에게 연계된 도심 휴식처가 될 전망입니다. 최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36년 독일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로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워준 손기정 선수. 하지만 그의 이름을 딴 손기정 체육공원은 낡은 시설과 빈약한 전시로 찾는 이가 하루 평균 한 자릿수에 그칠 정도로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지난 2017년부터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손기정 체육공원에 대한 보강에 나섰고 2년여의 공사 끝에 확 달라진 모습으로 재개장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년여간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며 손기정 체육공원이 품고 있는 그런 장소의 가치를 되살리면서 역사와 문화 또 체육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손기정 선수가 우승 후 받은 메달과 월계관, 투구는 물론 고인이 사용한 여권과 편지, 엽서 등 수장고에 잠들어 있다 처음으로 시민들을 만나는 전시물들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야외에는 러닝트랙과 다목적 운동장, 어린이 도서관 등 인근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췄고 육상 꿈나무들을 위한 러닝센터도 들어섰습니다.
손기정 체육공원에서 걸어서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곳에 자리한 서울로 7017에도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새로 생깁니다. 주차장으로 쓰이던 옛 서울역사 옥상에 꽃과 잔디를 심어 루프탑 정원으로 꾸미고 이를 서울로 7017과 연결하는 공중 보행길이 개통한 겁니다. 단절됐던 서울역 일대도 보행으로 촘촘하게 연결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여 년 동안 사용되지 않고 버려진 주차장 폐쇄 램프는 시민들의 공모를 받은 아이디어들로 꾸며지고 내년에는 서울 정원 박람회도 열 예정입니다. 딱딱했던 콘크리트 주차장에서 녹색 공간으로 변한 이곳 옥상 정원은 여기서 가까이 있는 손기정 체육공원과 함께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을 위한 도심 속 휴식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태고종은 어제 전국 비구니회 임원진 연석회의를 열어 비구니회 종단 내 위상과 재고,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27대 총무원 출범 이후 총무원장 주재로 비구니 연석회의가 열리기는 처음입니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인사말에서 27대 집행부가 종원종법에 따라 모든 종도를 아우르고 함께하는 가운데 종단 안정과 발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전국 비구니회가 더욱 활성화되고 종단이 안정되는 과정에서 함께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비구니회 회장 현중 스님은 전국 비구니회가 친목도모 차원을 넘어 승가 화합을 토대로 새로운 위상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할 때라며 이 자리가 총무원과 비구니회의 거리를 좁히고 함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연석회의에는 총무원장 호명 스님을 비롯해 행정부원장 성호 스님과 총무부장 도성 스님 등이 배석했고 전국 비구니회 측에선 회장 현중 스님을 포함해 고문, 법년, 공암 스님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인천불교 총연합회 제31대 회장에 구양사 주지이자 범패 민속문화박물관 공동관장 능화 스님이 당선됐습니다. 능화 스님은 인천불교 총연합회 회장의 단독 후보로 출마해 찬반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앞으로 부족된 부분은 저희가 메워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더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대에 맞게끔 전자 시스템을 이용한 그러한 좀 더 앞서가는 인천불교 총연합회를 저희가 구상하고 있고요. 능화 스님은 이어 인천시 문학동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풍류관에서 제18회 특수임무유공자들을 위한 현충제를 열고 북파공작원 등 나라를 위해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희생된 이들을 추모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각종 공연과 전시 등 문화예술 체험 기회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이련 스님의 삼구규사를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 삼구규사가 다음 달 서울에서 공연됩니다. 우리 전통 문화와 불교 문화의 우수성이 대중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10월 30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